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항중일 방문을 앞두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2박 3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룻밤만 잔다고 말들이 많군요. 하루 자면 어떻고 이틀 자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국회 연설에서 과연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할 것인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얼마나 트럼프 눈치를 볼까요? 우리 땅에서는 큰 소리 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이분들 미국만 가시면 미국 사람들 보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악수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독립도 미국이 만들어준 거 맞죠? 유엔 감독하에서 정부 수립도 미국이 주도해 준 거 아닌가요? 1960년대 이후 경제 발전도 미국이 도와준 거 맞죠? 좀 기분 나쁘십니까? 어쨌든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자주 자립을 외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해본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어쩌면 미운정 고운정 다른 나라 같습니다. 여튼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중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통합 그러면 당장 떠오르는 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이시겠죠. 국민의당이 몰래 여론조사를 해봤더니만 비공개로 해봤더니만 이게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20%대가 나오더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부에서 국민의당 이영호 정책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 소방관 처우 문제 들어보셨죠? 이 벌의 소요도 이게 순직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네요. 위험한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벌집 태우려다가 집을 좀 태웠다고 벌금 1,000만 원까지 물어준 사연도 있다고 합니다. 시민 안전을 지키려고 한 일인데 왜 이걸 소방관이 보상해야 되냐. 소방발전협의회 회장인 박혜근 경북영천소방서 팀장과 함께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3부와 4부에서는 정치하는 청년 시간이죠. 매주 수요일 여의도 시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좋은 일자리 정책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위원과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토론해보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제가 여쭤봤었습니다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이 다수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또 한번 의견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정계 개편론, 연대론, 통합론 무성한 가운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이 통합 문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비공개 여론조사를 하셨는지 국민의당 이영호 정책위원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여론조사 하셨습니까? 네, 저도 언론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예? 아니 정책위 의장이신데 언론 보도 보고 아셨다면 어떡합니까? 저는 실세가 아닌 모양이죠. 오, 예. 실세가 아니시다는 말씀보다도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비밀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까? 여론조사를? 아니 원래 당에서는 예. 수시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물론 그렇죠. 네, 예. 당원 상대로 여론조사도 하고 네. 해서 이제 당의 정책이나 또는 전략 수립에 이제 참고로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당연히 이제 비밀로 했을 텐데 그 결과가 생각보다 좀 좋았던 모양이죠. 아니, 그러니까. 예. 좋았던 모양이죠. 그러시면은 이거는 이제 3자의 입장이 되시기 때문에. 네. 예, 이영호 의장께서는 이걸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게 정책위 의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네. 당에서 공유한 것이. 네. 이제 여론조사 결과 공유한 것이 어제였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언론에 나갈 줄은 몰랐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보도가 되니까. 예. 좀 당혹스러운 측면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앞에서 결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이 어떻다라고 나왔습니까? 물론 저도 언론 온라인에서 나온 뉴스를 읽다가 다른 일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결과는 이렇습니다. 국민의당이. 네. 민주당하고 통합하는 것보다. 네. 바른정당하고 통합하는 것이 시너지가 더 크다.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른정당하고 통합할 경우에는.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산술적인 지도의 합보다. 네. 훨씬 커서. 예.
19.7%가 나와서 20% 가까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예. 자유한국당은 15.6% 예. 정도 나와서 앞선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국민정책연구원에서 한 조사라는데 이 국민정책연구원 안에 제가 알기로는 이영호 의장께서도 연구원 이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연구원 원장은 누굽니까? 원구원 원장 그동안 오세정 의원이 하시다가 예. 엊그저께 이태규 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태규 의원이 실세입니까? 이태규 의원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가볍게 드린 말씀이고 예. 이런 것들은 당에서 이제 언론에 나갈 줄 모르고 네. 사실은 이제 시간이 되면 공유를 할 텐데 공유하기도 전에 좀 일찍 알겠습니다. 이게 밖으로 노출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오락으로 하신 말씀을 제가 너무 다큐로 받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인터넷에서 나온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14일, 15일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신뢰 수준 95%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에 따르면 현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9.3, 자유한국당 15.0, 국민의당 6.4, 바른정당 6.8, 정의당 5.4%였는데 만약에 통합을 가정했을 때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3, 국민 바른정당 19.7, 한국당 15.6, 정의당 5.3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나왔네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박지원 대표가 지금 국정감사 중인데 지금 통합 논의할 때가 아니다. 자꾸 당의 전열을 흩뜨리지 말고 좀 제대로 좀 국정감사 좀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지원 전 대표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논의되는 게 적절치는 않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무래도 여론조사가 비밀로 됐는데 네. 우리 의원들 사이에도 공유가 되기 전에 네. 언론의 통째로 이렇게 흘러나간 것 자체는 아마 좀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뭐 국회라고 하는 것이 국정감사가 예. 국회의원한테는 1년 농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신들이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좀 불만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불만이라기보다도 의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도 엄중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 바쁘신데 물론 의원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원장으로 있는 분과 의원이 아닌 원외에 있는 대표가 비밀리에 여론조사로 합당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거는 콩밭에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합당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한번 알아본 것이겠죠. 민심이 어떤지. 네. 이런 조사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철수 대표 속내는 바른정당과 연대 내지는 통합에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제가 직접 그 문제 갖고 논의를 하거나 대화를 해보진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대표 생각은 거기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정치 하루 이틀 해본 것도 아니고 예. 툭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일 텐데 조금 여러 가지 통합도 염두에 두고 예. 좀 몸을 가볍게 하고 그런저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호 의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국민통합포럼 나오시려고 그러시죠 지금? 저는 국민통합포럼 처음에 제 명단을 올렸길래 예. 제 이름을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당직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그 일반적인 통합포럼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예. 또 호남 정서는 아직까지는 민주당과 협치하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 지역 민심과 조금 거리가 있게 가는 것은 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합포럼인 자체가 또 한두 사람 언론 플레이용으로 좀 쓰이는 것 같기도 해서 그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저는 좀 명단을 지휘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그 김태일 제2창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오늘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오전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모양이에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승자 독식 체제의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악마와 손잡아도 좋다. 인용문 닫고 라면서 명분을 전제로 한 바른정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당내 이영호 의장님도 속내는 어떠신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짐작컨대 당내의 민주당과의 어떤 합당 연대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바른정당과의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만드는데 한 역할을 하자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좀 나눠져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당연히 나눠져 있죠. 지역에 따라서 네. 또
중진이냐 아니면 또 초선이냐에 따라서 그 나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해주신 그 김케일 제2창당위원회 위원장 말씀이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악마와 손을 잡아도 좋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 이런 얘기를 좀 시사를 했는데요. 선거제도 개혁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게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선거제도 개혁 자체가 바른정당과 통합한다고 꼭 실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선거제도 개혁은 굉장히 각 당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 정당의 합의 없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바른정당과의 통합 명분으로 이것을 듣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문자 가운데 7824번님이 두 당의 통합이나 연대의 명분이 뭘까요? 제가 보기엔 단순히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전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 끝나고 다시 분리되는 일은 없을까요? 했는데 만약에 통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지방선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또 뭐 헤어지고 그럴까요? 아직 통합도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앞서간 질문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이제 늘 이렇게 여론조사도 해보고 또 민심을 들어보는 것은 또 선거에 이긴다는 뜻은 민심을 따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이기기 위한다는 것은 민심에 따라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의 이 내각 연정정책, 연합 이 제안에 대해서는 말장난하지 마시라 이렇게 일축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관련해가지고 당내에서 왜 이거를 그렇게 바로 그냥 걷어찼느냐 좀 더 고민하지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계시겠네요. 뭐 당연히 있죠. 당내에는 이제 민주당과 또 연정연합을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다만 이제 관심의 농도는 뭐 바른정당이냐 아니면 또 민주당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그 놓여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안 대표로서는 그 민주당과의 어떤 그 연정이 나와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 조금 어떤 그 가는 길에 조금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선제적으로 집안 단속용 발언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용호 의원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국회 활동을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봤다 그럴까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시고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노동 환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문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지적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는데 방향성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내년에 그 16.3% 이렇게 대폭 올려놓은 것 때문에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더라도 그 과유불급 시리즈라고 그래서 첫 회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쑥 내놓은 정책 또 방향은 맞지만 속도를 너무 과속하는 정책 또 충분한 그 어떤 재원 대책 없이 내놓는 선심성 이런 것들을 모아서 순차적으로 시리즈로 하자 그래서 과유불급 시리즈라는 것을 오늘 첫 번째 했는데 그게 너무 갑작스럽게 올린 최저임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저는 뭐 임금은 올리되 그러나 여러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살펴가면서 차근차근 하자 그런 뜻입니다. 5081번님이 이용호 의원께 여쭤봐달라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은 언제까지 호남당으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뭐 호남당이라고 처음에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선거를 치르고 났더니 호남에서 지지를 받은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그 모든 국민으로부터 또 지지를 받는 그런 정당으로 이제 거듭나고 싶죠. 그 다음 총선에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 전이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라도 그렇게 의원이 확장되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 국민의당의 정책이나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좀 지켜보시고 괜찮다 그러면 좀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싶은데 지금 워낙 민주당과 그 자유한국당
이 간에 첨예하게 자꾸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의 입지가 좀 줄어드는 네.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두 당이 싸우는 바람에 다른 당 의원들이 질의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 언론에서 평가는 국민의당이 단연 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정책위 의장이시니까 많은 좋은 정책들 개발하셔서 국민들께 다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네,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